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중고거래 한다고 난리던데 할매도 그런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할매가 아끼는 손주 같은 20대 아가씨가 겪었던 일인데 듣다 보면 등골이 오싹할 거야. 이게 말이야, 중고거래를 하다가 물건 안에 이상한 쪽지가 들어있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이거든. 자, 잘 들어봐. 우리 아가씨가 말이야, 용돈도 벌 겸 안 쓰는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지. 요즘 세상에 중고거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다들 알뜰살뜰하게 그렇게들 살잖아. 이 아가씨도 자기 방 정리도 할 겸 좀 쓰다가 질린 예쁜 장식품 하나를 팔기로 한 거야. 새거나 다름없는 건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아깝기도 하고 돈도 벌 겸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렸대. 어떤 물건이었냐고? 아, 그거 아가씨 방 한 구석에 예쁘게 놓여있던 해외여행 갔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이었어. 손바닥만한 크기에 푸른색 유약이 반짝거리고 뭔가 신비로운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거였지. 볼 때는 예뻤는데 막상 집에 가져다 놓으니 어디에 둬야 할지도 애매하고 다른 가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 박스에 고이 모셔두게 됐대. 한두 번 꺼내서 만져본 게 전부였으니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지. 아가씨는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중고거래 앱에 올렸어. 가격도 합리적으로 매기고 상세 설명도 친절하게 적었지. 해외 직구 도자기 인형, 미사용 신품 수준, 인테리어 소품으로 강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올리자마자 며칠 안 돼서 구매자가 나타났어. 딱 보니까 닉네임도 평범하고 거래 이력도 괜찮고 매너도 좋아서 우리 아가씨는 아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지. 택배로 보내기로 했거든. 물건을 뽁뽁이로 꼼꼼하게 싸고 포장 박스에 넣으면서 아가씨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 박스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손바닥만 한 작은 쪽지 하나. 처음엔 자기가 실수로 흘렸나 싶어서 주워들었지. 근데 쪽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래. 이게 보통 쪽지가 아니었거든. 낡고 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뭔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는데 글씨체가 꼭 어릴 때 할매가 보던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글씨 같더래. 피피처럼 시뻘건 펜으로 쓰여 있어서 더 섬뜩했대. 내용은 더 가관이었지. 나를 찾아줘, 딱 이 세 글자만 쓰여 있더래.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종이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말이야. 아가씨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대.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을 팔려고 포장하는데 이런 쪽지가 왜 나오지? 분명히 이 장식품은 자기가 처음부터 새 걸로 산 거였거든. 백화점에서 구매했으니 중고로 산 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가씨는 기억을 더듬었어. 도자기를 살 때 직원이 새 박스에 넣어줬고 집에 와서 딱 한 번 꺼내서 보고는 다시 박스에 넣어서 장롱 속에 넣어뒀거든. 다른 사람이 만질 일도 없었고 집안 식구들도 아가씨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대체 이 쪽지는 어디서 온 걸까? 아가씨는 등골이 오싹했어. 혹시 이 장식품이 원래부터 귀신 들인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우리 집 창문으로 이걸 몰래 넣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 너무 무서워서 쪽지를 얼른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박스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택배로 보냈대. 찜찜한 마음을 꾹 누르고 말이야. 그 섬뜩한 글씨체가 자꾸 눈에 밟혔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지. 물건을 얼른 보내버려야 이 기분 나쁜 찜찜함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 근데 그날 밤부터 아가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잤대. 자꾸 그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나를 찾아줘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대. 밤에 화장실 가려고 불을 켜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고 문틈으로 누가 자기를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헛것이 보이는 것 같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대.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이 아닌데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딸의 모습에 엄마도 놀랐대.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 에이, 내가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본 거겠지. 아니면 택배 박스가 원래 재활용 박스인데 거기 누가 낙서를 해놨던 거 아닐까? 아니면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분류하다가 다른 박스에서 떨어져 나온 쪽지가 우연히 내 박스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 하면서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대.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괜히 불안해할까봐 최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아가씨는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자기가 새 박스를 썼고 그 쪽지는 박스에 원래 붙어있던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그 장식품과 함께 고의로 넣어둔 것 같았다는 거지. 새 박스에 웬 쪽지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엄마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중고거래 쪽지 미스터리 이런 걸 검색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고거래 사기 유형 중에 쪽지를 이용하는 수법이 있더래. 주로 판매자나 구매자가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특히 초보 엄마들한테 다른 구매자인 척 쪽지 보내서 남편을 사칭하고 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이 있었다는 거야. 쪽지에는 악의적인 내용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입이 종교 포교 목적으로 쪽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대. 물론 우리 아가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나를 찾아줘 같은 섬뜩한 문구만 담긴 쪽지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지만 이런 쪽지가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엄마도 알게 된 거지. 다행히 우리 아가씨는 돈을 떼인 건 아니지만 그 쪽지의 내용이 너무 섬뜩해서 공포스러운 거지. 게다가 아가씨가 팔았던 그 장식품이 예전에 어떤 미스터리 채널에서 봤던 저주받은 물건처럼 느껴졌대. 혹시 이 물건에 뭔가 사연이 있어서 전 주인이 이 물건과 함께 자기를 찾아달라고 쪽지를 넣은 건 아닐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건이 다른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자기한테 온 건 아닐까? 심지어는 이 물건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의 소유였고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고 그 손길에는 알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딱 그 상황이었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가씨는 밤에 불 끄는 것도 무서워졌대. 꿈에 자꾸 그 쪽지에 글씨가 나타나고 장식품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심지어 낮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 어디선가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고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대. 창문 밖을 내다보면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가 자기 집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결국 아가씨는 그 장식품을 산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볼까 말까 엄청 고민했대. 혹시 그 쪽지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해서. 근데 또 괜히 무서운 이야기에 엮일까봐 선뜻 연락은 못했대. 혹시 구매자도 그 쪽지를 봤을까? 아니면 자기 물건에 얽힌 이런 섬뜩한 사연을 듣고 오히려 불쾌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 그래서 결국 구매자에게는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대. 그때부터 아가씨는 중고거래 할 때마다 물건을 몇 번이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대. 복보기를 뜯을 때도 박스를 열 때도 혹시 이상한 쪽지가 또 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게 된 거지. 그 쪽지 하나 때문에 아가씨는 물건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게 됐어. 모든 중고 물건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담겨 있고 그 흔적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지. 어쩌면 그 쪽지를 넣은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려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장난을 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쪽지는 아가씨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어. 더 이상 중고거래를 단순한 물건 거래로만 보지 않게 된 거야. 모든 물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고거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거지. 그 후로 우리 아가씨는
그 쪽지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 그냥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지. 어쩌면 그 쪽지는 정말 단순한 장난이거나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아가씨에게는 그 작은 쪽지 하나가 평생 잊지 못할 섬뜩한 경험으로 남았어. 중고거래를 하다가 겪은 미스터리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말이야. 이 이야기는 중고거래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어. 누군가의 흔적이 담긴 메시지. 그냥 실수일까?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걸까? 이 질문은 아직까지도 아가씨 마음속에 남아있대. 할매가 이야기해주니까 어때? 등골이 좀 오싹하지? 요즘 세상은 중고거래도 조심해야 돼. 물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중고거래하다가 이런 섬뜩한 경험 해본 사람 있니? 아니면 나를 찾아줘 같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한 적은? 그런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듣고 싶은 썰이나 겪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고. 그럼 다음번엔 더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